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경매가 나옵니다. 아파트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이용해요. 있죠? 여러분 아파트에도 있을 거예요. 상가 말고 이게 경매 나오면 이 법을 적용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냐?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뵙습니다. 날씨가 조금 선선해졌죠. 제가 더위에 약한 편인데 원래는 여름 내내 에어컨 켜고 있었거든요. 그저께부터 밤에 에어컨을 껐습니다. 약간 선선한 느낌 들었고요. 자, 오늘 수업 시작할게요. 오늘 공부할 내용이 중요하고 많습니다. 되게 중요합니다. 이 중요한 내용을 네 줄로 요약해놨는데 외우셔야 되고 이해를 하셔야 돼요. 어쨌든 오늘 쭉 설명을 하면 이해가 돼야 돼요. 오늘 공부할 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에요. 주임법이라고 그러죠. 그 법을 지금 펼쳐놨거든요. 요 화면에 주택임대차보호법 많이 들어보셨죠? 여러분 낙찰받으면 이제 임대인이 돼요. 임대인. 그 안에 들어온 건물에 들어오는 사람은 임차인이죠. 계약에 의해서 임대차가 보호되는데 이 계약에 대해서 설명해 놓은 법인데 여러분이 주택을 낙찰받을 때도 이 법이 적용돼요. 거기 세입자가 살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거를 대략 1시간 반 정도 얘기할 거예요. 근데 1시간 반 만에 이걸 다 얘기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는 내용이 매우 중요하니까 혹 이해가 안 되면 나중에 집에 가셔서 동영상을 한 번 더 보시길 바랍니다. 자,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우리는 줄여서 주임법이라 그래요. 주임법. 주택임대차보호니까 주택이 뭔지 아셔야 되겠죠. 주택이 뭐예요? 사람이 거주하는 건물, 공간, 거주하는, 장사하는 아니에요. 장사하는 게 아니고 영업하는 게 아니고 공장도 아니고 거주하는. 그럼 거주한다는 말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여기서 애들 키우고 학교 보내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그런 건물이에요. 노숙자는 주임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건물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죠? 머무는 곳이 일정치가 않으니까. 그래서 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주택이란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여러분 잘 아시는 아파트, 또 빌라, 단독, 다가구, 그죠? 많죠? 오피스텔은요? 요게 애매합니다. 예전에는 오피스텔은 주택이 아니다라고 얘기했는데 요즘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봐서 내가 이미 주택을 2개를 갖고 있으면 오피스텔까지 하면 3주택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이용할 때 이거는 용도가 2가지예요. 주거용도 되지만 비주거용도 되잖아요. 업무용, 사무실. 그래서 비주거용일 때는 주택이 아니에요. 아셨죠? 주거용일 때 주택이에요. 그리고 주거용. 주거를 아까 제가 어떻게 설명했죠?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때 그러면 이 오피스텔도 주택이에요. 사실 오피스텔은 주택으로 더 많이 이용하죠. 그러면 비주거용은 뭘까요? 장사하는 상가, 우리 학원 같은 이 사무실, 공장, 제조하는 공장, 그죠? 이런 것들이 비주거용이 되겠죠. 그래서 주택이라는 걸 이제는 아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헷갈리는 게 있거든요. 경매가 나옵니다. 아파트 1층인데 어린이집으로 이용해요. 있죠? 여러분 아파트에도 있을 거예요. 상가 말고 이게 경매 나오면 이 법을 적용하나? 이 어린이집이 어린이를 그죠? 보호하고 교육시키고 놀게 하는 공간이잖아요. 주거용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아파트가, 보통 아파트는 주거용인데 이 1층을 누구가 쓴다 그래서 줬더니 어린이집으로 꾸며서 운영하고 있어요. 주인하고 그렇게 이 얘기가 미리 됐어요. 근데 그게 경매가 나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냐? 할까요? 어떨 것 같아요? 안 합니다. 그래서 이때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주택이 뭐냐? 이게 아파트는 주택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주거용으로 쓰는 건물. 아까 제가 주거 얘기했잖아요. 어떤 건물에 거주한다, 주거한다.
그러면 먹고 자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 그러니까 이 어린이집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비주거용 건물이에요. 비주거용 건물에 적용하는 법이 있어요. 뭘까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따로 있어요. 그걸 상임법이라 그래요. 몇 년 전에 서울에서 족발집 하는 세입자가 집주인이 나가라고 하니까 안 나가겠다고 버티다가 쫓겨나면서 도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뉴스 들었죠? 한 6, 7년 넘은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떤 법을 적용하나? 그건 상임법을 적용해요. 그건 주거용이 아니에요. 족발집이었으니까, 그죠? 예, 그건 상임법. 그러니까 주거용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이렇게 보는데 이때 말하는 이 주택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 외형상 주택이 아니고 주거로 실제 주거로 사용하는 건물이어야 돼요. 이게 소송에 이런 게 있었어요. 대법원에 미장원에 시골이겠죠. 시골 미장원에 앞에 영업을 하고 지지고 뽑고 머리 뽑고 하는데 뒤에 방이 있는데 거기서 애들을 키웠어요. 부엌도 있어요. 그 미장원을 얻으신 분이 앞에는 영업용으로 썼지만 뒤에는 주거용으로 썼죠. 이걸 세를 얻어서 살았는데 경배가 나왔다 이 말이야. 어떤 법을 적용해야 되나?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되나?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해야 되나? 애매하겠죠. 애매하죠. 이게 보통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면 세입자가 보호가 많이 돼요. 상가임대차보호법은 늦게 생겨서 보호가 많이 안 돼요. 그러니까 세입자 입장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하는 게 유리합니다. 여러분한테는 낙찰자한테는 불리해요. 그래서 그게 문제가 돼서 대법원까지 갔어요. 뭐로 인정받았을까요? 주택으로 인정받았어요. 예전에 슈퍼마켓 같은데 슈퍼 영업하고 뒤에 방 있는데 거기서 또 애들 키우고 이렇게도 했잖아요. 슈퍼마켓이 경매가 나왔어요. 그것도 대법원까지 갔어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주거용으로. 그럼 어떤 경우에 인정받고 어떤 경우에 인정을 못 받나? 좀 애매한 경우가 있죠. 그래서 여러분 자료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이것도 법에 나오는 건데 오늘 드린 여러분 자료에 이렇게 돼 있어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적용 대상이 주거용 건물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게 주거용인지 아닌지 겸용일 때는 어떡하냐 이 말이에요. 다방이나 다방 같은 경우 나이 드신 분 옛날에 저 시골 다방 가면 다방 안에 그때는 아가씨들을 레지라 그랬죠. 들어보셨죠? 거기 먹고 자고 했었어요. 그런 다방이 경매 나왔을 때 마찬가지고 아까 미장원 얘기도 했고 슈퍼마켓도 얘기했는데 그게 주거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어떡하냐. 여기 공부가 뭐냐면 공적인 서류예요. 등기부 같은 거. 그 다음에 건축물 대장 같은 거. 건축물 대장 아시죠? 등기부도 아시잖아요. 등기부가 아파트 돼 있다고 그게 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게 아니다 이런 얘기예요. 실제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그 내용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표시를 기준으로 할 게 아니고 실제 용도에 따라서 정한다 이 말이야. 이 법을 적용하기도 하고 아니면 상임법을 적용하기도 하는데 어린이집은 상임법을 적용한다. 이거 한번 사례를 한번 볼게요. 최근 거예요. 서구 당하동의 아파트 1층이에요. 1층에 있는데 내용을 쭉 보니까 어린이집으로 현재는 이용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원래는 아파트였는데 안에 조금 개조를 했겠죠. 그리고 어쨌든 어린이집으로 이용하고 있다. 자, 이 최 씨가 세입자인데 5천에 155만 원. 이게요. 실제 주거용으로 아파트 원래 용도대로 사용되면 이 사람은요. 전입만 돼 있었다면 보호를 받아요. 일부. 전액은 아니죠. 근데 사업용으로 돼 있어서 어린이집은 상가란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적용이 안 돼서 보호를 하나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이 법이 어떤 법을 적용받느냐에 따라서 보호되는 게 달라진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일단 그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자료 처음부터 볼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주택의 임대차를 보호하는 법인데 임대차란 말은 임대와 임차를 합한 말이에요. 임대인 그러면 보통 집주인이죠. 임차인 이러면 세입자잖아요. 이 법이 보호한다고 그랬는데 누구를 보호하나? 양쪽을 다 보호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인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법이에요. 누구예요? 임차인 세입자죠.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에요. 그래서 이 세입자가 보호를 받으려면 조건을 갖춰야 돼요. 뭐가 있을까요? 요게 요겁니다. 계약해야 돼요. 계약 없으면 보호 못 받습니다. 무료로 산다. 무료로 살 수 있잖아요. 네, 그럼 보호 안 돼요. 계약이라는 게 있어요. 유상해야 되죠. 계약이란 말은 유상, 보증금을 주고 월세를 얼마 내고 이렇게 사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 전입이 반드시 돼야 돼요. 이거 안 되면 안 돼요. 그리고 여기 살아야 되겠죠. 점유란 말은 계약을 하고 계약금을 주고 보증금을 줬으니까 집주인이 열쇠를 주겠죠. 아, 당신 여기 살아도 돼. 그럼 열쇠를 받고 거기 들어가서 문을 열고 자기 짐을 넣고 살면 점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약만 이루어졌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전입만 했다고 보호되는 게 아니고 이 세 가지를 다 갖춰야 보호가 돼요. 임차인은 계약, 전입, 점유를 다 갖춰야 되는데 보통은 우리가 뭘로 판단하나? 요걸로 판단합니다. 전입으로. 요게 제일 사실 중요해요. 그렇지만 요게 나머지 두 개도 당연히 갖췄다라고 보고 보호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 이게 원래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나오는 가장 중요한 문구예요. 이게 주택임대차보호법이거든요. 요거예요, 요거. 한번 볼게요. 처음에 잠깐 한번 볼게요. 이 법은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하여 국민의 주거생활 안정을, 주거생활이 누구예요? 세입자겠죠. 그렇게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거고, 그 다음에 주거용 건물을 보호한단 말이에요. 조금 전에 얘기했죠. 비주거용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게 요거거든요. 요거는 외우셔야 돼요. 임대차는 계약을 말하죠. 어떤 건물을 보증금 얼마, 월세 얼마에 계약하고 월세를 언제 주기로 하고 언제까지 살기로 한다. 계약을 하잖아요. 보통 중개업소에서. 그 임대차 그 계약은 등기가 없어도 등기비 올릴 수 있어요. 임대차를 등기비 올릴 수 있지만 그걸 안 해도 등기가 없어도 임차인이 요 계약이 등기가 없어도 주택의 인도, 요게 점유예요. 인도라는 거는 주인한테 열쇠를 받는 거예요. 그 점유하는 것과 주민등록 전입이죠. 요게 전입이죠. 요거를 마칠 때는 제3자에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이때 제3자는 누굴까요?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이후에 권리 있는 모든 사람. 은행. 집주인한테 돈 받을 게 있어서 누가 감유했다. 세금을 안 내서 압류했다. 그것보다도 세입자를 먼저 보호해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보호를 받으려면 요 세 가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또 이런 말이 나와요. 다시 자료를 볼게요. 이 주민등록의 전입은 사람만 되죠. 맞나요? 주민등록 전입은 이게 제일 중요한데 사람만 된다고요. 개는 안 돼요. 근데 제가 개를 얘기하려는 게 아니고 법인은 안 된다고요. 이거를 임대차 계약을 하는 게 보통은 사람 개인이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근데 이 법인이 하기도 하거든요. 어떤 회사에서 회사 직원 살려고 살아라고 은행에서 은행 직원 살으라고 계약하기도 해요. 그러면 그게 보호가 되냐? 이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왜 안 될까? 전입이 안 되니까. 법인은 전입이 안 돼요. 주거 공간에 새들어 사는 사람을 보호하는 법이지 법인을 보호하기 위한 법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아셨죠? 사람만 되는데 사회가 복잡해지다 보니까 이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못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국가에서 보호해줘야 될 보호 대상의 서민들이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 사람들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LH라는 공기업이 회사가 집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한단 말이에요. 대학생들 방 얻어주거나 주변에 못 사는 사람들, 소득이 없는 사람을 이 LH가 집을 얻어줄 때 돈을 줘버리면 안 돼요. 집주인하고 이렇게 계약을 하고 이 돈을 LH가 집주인에게 주는데 이 LH가 보호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법을 바꿨어요. 이렇게 LH와 같은 특수한 법인은 여기 LH가 얻어서 요 서민에게 이렇게 주는 거잖아요. 요 사람이 전입했을 때 LH가 전입한 걸로 본다. 이렇게 해서 법을 바꿨다고요. 이 LH 같은 데가 많아요. 서울에 SH공사라고 들어보셨어요? 경기도 개발공사인가? 뭐 이런 데도 있어요. 이게 서울도시개발공사일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도도 있고요. 인천도 있어요. 경기도민을 위해서 경기도청에서 집을 얻어줄 때 경기개발공사가 중간에 법인으로서 임차인에게 임대차 계약하고 그 서민에게 집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보호가 된다 이 말이죠. 예외적으로. 그래서 이런 예외를 LH뿐만 아니고 또 하나 더 만들었어요. 그게 뭐냐면 중소기업이에요. 중소기업이 이 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을 살리려고. 그러니까 중소기업이 뭐 그 공장 근로자를 위해서 기숙사 짓고 이렇게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 중소기업에서 동네에 빈 방을 얻어주는데 이 중소기업이 계약하면 원칙적으로 보호가 안 돼요. 그런데 중소기업에서 집주인하고 계약하고 여기에 중소기업에 직원이 전입하면 임차인은 중소기업이죠. 중소기업이 전입한 것으로 본다. 이렇게 보호를 해주게 됐다. 그 예외가 두 가지 있습니다. LH와 같은 공기업, 그 다음에 중소기업. 그러니까 대기업은 안 돼요. 중소기업이 예외적으로 보호가 된다. 법인이어도. 그 내용을 알고 계셔야 됩니다. 어쨌든 가장 중요한 내용은 요거예요. 요 세 가지입니다. 요 세 가지를 갖춰야 보호가 된다. 그리고 요 중에서 세 가지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전입이다. 요 예외를 이렇게 해놨어요. LH공사 또는 중소기업의 직원도 보호될 때가 있다.